제가 지난 시간에 알렌 하다가 그만뒀었죠. 자, 질문이 뭐였었냐면은 여기 CH2가 이루는 평면하고 여기 CH2가 이루는 평면이 이렇게 평행할 것이자 수직할 거냐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VB 이론을 사용할 텐데 여기는 sp2 혼속 오비탈을 사용할 것이고 여기는 sp 혼속 오비탈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오비탈이 남아있어요. 여기는 p 오비탈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어느 방향의 p 오비탈이 남냐면은 이 평면에 수직한 방면에 p 오비탈이 남아있어요. 반면에 여기는 여기 혼성에 들어가 있는 p 오비탈은 어디에 p 오비탈이냐면은 이 분자 축에 있는 p 오비탈이에요. 따라서 두 개의 p 오비탈이 남아있어요. 이쪽 방향에 p 오비탈이 하나 남아있고 7, 8에 수직인 p 오비탈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sp2 오비탈은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여기 파이 결합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이 칠판에 수직한 p 오비탈하고 여기 카본에도 칠판에 수직한 p 오비탈이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p 오비탈하고 여기 p 오비탈이 파이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 카본에는 어떤 p 오비탈만 남냐면은 남아 있는 p 오비탈은 요 방향의 p 오비탈만 남아 있어요. 반면에 이쪽 평면에 있는 카본에 있는 p 오비탈은 어떤 p 오비탈이 남아 있냐면은 지금 상황에는 칠판에 수직한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 있고요. 이 상황에서는 오버랩이 되지가 않아. 얘는 요 방향이고 얘는 칠판에 수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두 개가 오버랩을 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얘가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넘어가야만 얘가 두 개가 패러렐해서 추가적인 파이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엎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알렌 분자에서는 얘가 수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도 실험 결과도 이게 수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다시피 VB 이론에서는 비교적 쉽게 얘를 예측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 만약에 MO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매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VB 이론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오늘 이제 주된 토픽은 이제 VB 이론을 마치고 3원자 분자의 분자 오비탈을 공부하려고 해요. 자, 3원자 분자 오비탈 하기 전에 3원자 분자보다 쉬운 게 4원자 분자. 그래서 4원자 분자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간단한 4원자 분자가 4개의 수소 원자로 구성된 4원자 분자 오비탈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 내가 1sa 오비탈, 1sb 오비탈 그럼 이 분자 오비탈을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만들 거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LCA어죠. 요 4개의 S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요 4원자 분자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원자 오비탈 가지고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면은 4개가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만들 텐데 우리가 이걸 직접적으로 구하지는 않고 어떤 원리를 사용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봐왔지만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 따라서 노드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분자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먼저 맨 아래쪽에 있는 오비탈은 노드가 하나도 없겠죠. 따라서 아마 얘네들은 4개의 S 오비탈이 그냥 플러스로 전부 다 연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노드가 하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아마 이렇게 돼요. 여기 노드가 하나가 생겨요. 여기는 노드가 2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뿔. 노드가 2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맨 위쪽은 노드가 3개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 이것이 H4의 분자 오비탈이다라는 거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메인 토픽인 3개짜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3개짜리는 어떻게 될 거냐? 3개짜리도 마찬가지로 3개가 상호작용할 테니까 3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가 노드가 하나도 없을 테니까 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노드가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 그래서 여기 노드가 하나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노드가 두 개니까 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특히 어디가 문제가 되냐? 이 오비탈은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오비탈이 왜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분자는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점이라는 게 있어요. 인버전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 분자는 원점 대칭이에요. 인버전 센터가 있는 원점 대칭인 분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원점 대칭인 분자에서는 반드시 파동함수가 게라데 아니면은 운게라데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원점 간의 대칭이면서 어떤 함수죠? 게라데 함수예요. 얘도 게라데 함수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4개짜리도 이게 원점에 관한 대칭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도 게라데 함수, 얘 운게라데 함수, 얘 게라데 함수, 얘 운게라데 함수. 원점에 관한 대칭인 함수들의 분자 오비탈은 반드시 지금 봤듯이 게라데 아니면은 운게라데로 다 나눠줬는데 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얘는 함수 자체가 원점에 관한 대칭이 아니에요. 이런 함수는 이런 원점에 대한 대칭인 분자의 파동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는 잘못된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아니고 이런 함수예요. 플러스 여기는 없어. 컨트리뷰션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하나고 얘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 운게라데 함수라는 거죠. 이 함수는 어떻게 표기되냐면 수학적으로는 1sa b가 없고 바로 1에서 c로 넘어간다는 이 함수를 써주자. 이 함수는 어떻게 써줄까요? 1sa 빼기 1sb 플러스 1sc로 쓸 수 있는 함수고요. 얘는 b가 없어 아예.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아직도 이 분자 오비탈은 완벽하지가 않아.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은 지금 내가 부호만 적어줬지만 이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은 이 사이즈가 좀 크게 그렸어요. 이건 좀 크게 그렸어. 얘도 사이즈가 좀 크게 그렸어. 사이즈가 좀 살치가 달라. 그래서 사이즈가 다른 것까지 그려주게 되면은 얘도 완벽한 오비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H3 분자의 오비탈을 만드는 내가 다른 방법을 내가 소개시켜요. 그것이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이에요. 분자 오비탈을 노드 수만으로도 이렇게 대충 짐작할 수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요.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H3 분자 오비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얘는 두 개 프래그먼트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프래그먼트는 가운데 있는 수소 오비탈하고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수소가 결합을 해서 H3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수소를 내가 왼쪽에다 그려주고요. 양쪽 끝에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오른쪽에다 얘하고 얘가 결합을 해서 H3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가운데 있는 수소의 원에서 오비탈을 여기다 이제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있는 수소 오비탈을 1sa, 1sb 이런 식으로 써줘. 그래서 얘하고 얘네들이 상호작용해서 H3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얘도 원점에 관한 대칭인 거라는 거죠. 이 분자 오비탈은 반드시 게라데 아니면은 운게라데로 나눠져야 한다는 것은 계속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LCAO로 만들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분자 오비탈을 원자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만들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분자 오비탈을 원자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뭐죠? 근데 그 분자 오비탈이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라는 거예요.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얘도 이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이거 어떤 오비탈이죠? 원자 오비탈도 반드시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더했을 때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분자 오비탈이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라면
그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어토믹 오비탈도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야. 앞으로도 계속 나와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놈, 가운데 수소 있는 S 오비탈, 어떤 모양이 중심이거든요. 얘를 그려보면 이런 오비탈이잖아. 이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당연히 게라데 오비탈 플러스잖아요. 가운데 있는 오비탈이니까 게라데 오비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떤 오비탈이지만 중심은 여기 있는데 1s 오비탈은 여기 있는 오비탈이거든요. 그 다음에 1s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인가요? 중심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오비탈이거든요. 자, 이 두 오비탈은 게라데도 아니고 은게라데도 아니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오비탈이잖아요. 얘는. 이 두 개의 오비탈은 게라데도 아니고 은게라데도 아니야. 이런 상태로는 분자 오비탈을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이 두 개 오비탈을 선형 결합을 해서 새로운 두 개 오비탈을 만들어. 그 새로운 두 개 오비탈은 게라데하고 운게라데로 분류가 되도록 새로운 두 개 오비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쉬워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개 오비탈을 더해서 이오르는 오비탈을 만들어요. 두 개 오비탈을 빼서 이런 오비탈을 만들어요. 1SA하고 1SB를 선형 결합해서 한 번은 더해서 1SA 플러스 1SB를 만들고 한 번은 빼서 1SA 빼기 1SB라는 오비탈을 만들게 되면 이 오비탈은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양쪽이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게라데 오비탈이 되고 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거 운게라데 오비탈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수소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는 것은 1SA 오비탈이나 1SB 오비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오비탈이라는 거죠? 다시 그려줄게. 얘가 아니고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있는 수소 원자랑 상호작용하는 것은 1SA나 1SB가 아니고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다 라는 것이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오비탈은 게라데 오비탈, 이 오비탈은 운게라데 오비탈. 왜 저렇게 나눠야 되느냐? 얘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자, 여기 게라데 오비탈은 따라서 뭐랑 상호작용할까요? 게라데는 게라데랑 상호작용할 거란 그래서 여기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안타일 본딩 오비탈. 그래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안타일 본딩 오비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기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노드가 만들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운게라데 오비탈이거든요. 없잖아, 운게라데 오비탈이. 얘는 그냥 아무런 상호작용하지 않고 옆으로 그냥 빠져나오게 돼요. 얘는 그냥 옆으로 빠져나와요. 이 가운데가 그래서 노드가 돼. 아까 구했던 바로 9오비탈이 된다는 거죠. 얘는 게라데 오비탈, 얘는 또 게라데 본딩 오비탈, 게라데 안타일 본딩 오비탈, 운게라데 넘본딩 오비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뭘 할 거냐? 여기 수소 대신에 베릴륨으로 치환해 주려고 그래. 베릴륨. 자, 수소는 1s 오비탈밖에 없지만 여기 베릴륨으로 치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릴륨은 s 오비탈 뿐만이 아니고 p 오비탈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s 오비탈 말고 p 오비탈이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은 여기가 베릴륨이다. 수소가 아니고. 이런 경우를 보자는 얘도 선형 분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랑 달리 2s도 있지만 이제 뭐가 있죠? 2p가 있다라는 거죠. 오른쪽은 아까랑 똑같겠죠? 선형 분자니까 아까랑 똑같이 1sa 플러스 1sb가 있는 거예요. 1sa가 1sa 1sb가 아니고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베릴륨, 여기는 수소 2개. 그래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 중심에 있는 베릴륨에 있는 2s 오비탈이니까 얘는 대칭성이
게라디 오비탈이죠. 반면에 2p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죠? 2p 오비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오비탈이잖아. p 오비탈. 따라서 얘는 무슨 오비탈이죠? 이거는 운게라디 오비탈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여기 베릴륨의 2s 오비탈은 당연히 뭐랑 상호작용? 얘랑 상호작용이겠죠? 아까랑 똑같이 본딩, 안타이 본딩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아까는 얘가 상호작용할 게 없었잖아요. 아까는 상호작용할 게 없어서 그냥 옆으로 빠져나왔었잖아. 근데 이제 얘가 있네. 2p 오비탈이 있네. 얘 웅게라드 오비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2p 오비탈랑 상호작용할 수가 있는데 3개나 있잖아. 3개. 3개 중에 어떤 거랑 상호작용할 거냐는 거죠. 여기 2pg도 있고 2px도 있고 2py도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랑 상호작용할 거야? 다 2pg자, 웅게라드 오비탈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거랑 상호작용하는지 알려면 뭐를 체크해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계속 해왔듯이 자, 오버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2px 오비탈하고 요 웅게라드를 한번 오버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걸 내가 G축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px 오비탈을 내가 이런 식으로 이게 2px 오비탈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비탈. 이 웅게라드 오비탈하고 2px 오비탈 사이의 오버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은 여기 이 영역에 곱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 영역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퍼펙트하게 캔슬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캔슬돼서 제로가 돼. 다시 말하면은 여기 웅게라드 오비탈하고 2px 오비탈은 오버랩을 하면 제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같은 논리를 칠판의 수직인 2py 오비탈에도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얘네는 오버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기 웅게라드 오비탈은 여기 2px하고 2py하고는 같은 웅게라드 오비탈이긴 하지만 오버랩을 하지를 못해. 그래서 얘는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해. 그래서 얘는 아까랑 똑같이 그냥 빠져나와. 옆으로 빠져나와. 그래서 이름은 파이라고 표기는 하지만 위에 뭐라고 써지냐? 넘번딩이라고 표기를 하죠.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x, y는 그대로 따라 쓰긴 하지만 표기는 마치 본딩 오비탈처럼 모리큘 오비탈처럼 표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2p 오비탈이에요. 따라서 얘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냐? 2pg 오비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어딘가에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오비탈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되나요? 요거 2pg 오비탈. 그 다음에 웅게라드 오비탈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려줘야 되죠. 왜 그럼 본딩 오비탈이니까 이 부호가 같이 해야 되겠죠. 여기. 부호 같이 그려줘야 되고 여기 부호 같이 그려줘야 돼. 여기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그래야 여기 뭐가 만들어지죠? 노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웅게라디 본딩 오비탈 웅게라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의 분자 오비탈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H3로 다시 돌아갈게요. 선형 H3로 여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자, 지금은 이 분자가 선형 분자야. 선형 분자. 지금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이제 양쪽 끝에 있는 수소 원자가 아래로 내려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정삼각형이 만들어져. 지금 이 에너지 준위는 H3가 선형 구조를 이뤘을 때 에너지 준위예요. 근데 얘가 아래로 쑥 내려가 가지고서 정삼각형을 만들었을 때는 얘네가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겠는가가 질문이에요. 어떻게 되겠는가가. 그래서 지워주세요. 자,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원자 사이 거리가 달라지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리만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분자의 모양이 달라져도 얘네 에너지 준위는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여기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떨어져요. 얘도 에너지 준위가 떨어져.
근데 얘는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정확히 정사각형이 됐다 그러면은 요 두 개 에너지 준위가 정확히 만나. 똑같은 데서.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된다. 얘가 바로 정삼각형 에너지 준위야. 하나, 둘, 셋. 이거는 선형일 때 에너지 준위고요. 정사각형일 땐 하나, 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왜 에너지 준위가 떨어지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정삼각형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보다는 얘 에너지 준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왜 떨어지느냐? 자, 선형일 때는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수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버랩을 하지 못하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못해.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서로 만나. 서로 만나면서 오버랩이 가능해져.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선형일 때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결합을 못하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같은 부호끼리 만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부호가 어떻게 되죠? 같은 부호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얘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같은 부호끼리 만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얘도 에너지가 떨어지더라.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 만나긴 만나는데 부호가 다른 것끼리 만나니까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만들어지나요? 노드가 만들어집니다. 노드가 만들어지면 이번에는 안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타입 본딩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높아져. 그래서 정확히 정사각형이 되면은 두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게 돼서 이런 구조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는 선형 분자예요. 근데 내가 베릴륨을 옥시전으로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옥시전으로 바꾸면 물이잖아요. 물은 어떻게 되죠? 선형이 아니죠. 꺾어진 분자라고 해요. 꺾어진 분자. 그럼 얘네는 오비탈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얘도 에너지 준위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얘는 에너지가 맨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맨 아래쪽은 이런 오비탈일 거예요. 얘는 에너지가 떨어져요. 얘는 에너지가 높아져요. 이거 떨어지는 거 당연히 있죠.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양쪽 부호가 똑같게 만나잖아요. 에너지가 떨어지게 돼요. 이거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 쉽죠. 이거 내려가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부호가 반대인 게 만나니까 에너지가 높아져. 재밌는 게 이쪽이야. 자, 이쪽은 에너지가 원래는 두 개가 같은 놈이었었어요. 같은 놈이었는데 어떤 놈은 둘 중에 어떤 놈은 에너지가 그대로 가. 안 변해. 어떤 놈은. 근데 어떤 놈은 에너지가 떨어지는 놈이 생겨. 두 놈의 운명이 달라. 어떤 놈은 에너지가 그대로 가. 이게 이렇게 있다가 아래로 쭉 내려가더라도 변하지가 않는 놈이 있는 반면에 어떤 놈은 에너지가 쭉 떨어지는 놈이 있어. 이게 바로 파이 X야. 이게 파이 Y. 파이 Y 오비탈의 에너지가 미안하다. 파이 X 오비탈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반면에 파이 오비탈은 쭉 가. 왜 그런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이 X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 X 오비탈은 이론 오비탈이라고 했어요. 이론 오비탈. 자, 이게 왜 넘번딩 오비탈이었었냐면은 오버랩이 제로였기 때문에 넘번딩이었거든요. 왜 오버랩이 제로였었죠? 여기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정확히 캔슬이 되거든. 얘가 정확히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오버랩하고 여기 오버랩이 정확히 캔슬이 되면서 얘가 오버랩이 제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수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들어오죠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싹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오버랩하고 여기 오버랩이 캔슬이 되지가 않아. 남아있다는 얘기죠. 오버랩이 제로가 아니라는 거죠. 결합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파이 X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결합이 생기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야. 반면에
PXY 오비탈, PY 오비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있으면 7, 8의 수직인 오비탈이야 이거. 이렇게 되는 오비탈은 이렇게 오건 이렇게 있건 수소가 이렇게 오건 이렇게 오든 결과적으로 PY 오비탈이랑 수직 방향에서 들어오거든. 수직 방향.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은요. YC 다이어그램을 내가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요. 얘는 떨어진다, 얘는 올라간다, 얘는 떨어지는데 얘는 그대로다 그래가지고서 프린트물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그려졌냐? 어떤 오비탈은 떨어진다, 빨간색, 청색 올라간다, 녹색은 내려간다, 어떤 놈은 그대로다.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YC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 사람 이름이야 YC. 그래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분자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림에 그걸 사람 이름을 따서 YC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 요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오케이.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분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였었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분자는 뭐냐? CO2. 자, 가운데가 베릴륨에서 카본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건 똑같죠. 베릴륨도 2s2p 있거든요. 카본도 2s2p 있으니까 그건 바뀌는 게 없는데 뭐가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양쪽 끝이 뭐였어요? 수소였어요. S오비탈만 있었어. 지금은 옥시전이 들어가 버려요. 옥시전이 들어가면 양쪽 끝에 S오비탈뿐만이 아니고 P오비탈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것은 CO2. 가운데는 안 바뀌어요. 가운데는 요 카본이잖아요. 2s 있고 2p 있는 거는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베릴륨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으니까. 이제 문제는 옥시전이에요. 옥시전은 2s뿐만이 아니고 2p가 있는 것이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 옥시전의 2s 오비탈은 어디에 있느냐? 옥시전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아래쪽에 있어요. 이게 A 옥시전, B 옥시전이라고 그러면 2sA 오비탈, 2sB 오비탈이 있긴 있는데 여기 2s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어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옥시전의 2s 오비탈은 카본의 2s 오비탈하고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해. 다행스럽게. 그래서 얘는 그냥 넘본딩 오비탈이야. 그냥 옆으로 그냥 쑥 그려져 버려. 그래서 표기는 마치 그러니까 분자 오비탈처럼 표기는 하지만 사실은 넘본딩 오비탈이다. 상호작용을 못한다는. 그래서 얘는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러지만 남아있는 오비탈 있죠? 여기 옥시전에 3개의 p 오비탈, 여기 B 옥시전에 3개의 p 오비탈, 6개의 p 오비탈이 남아있어. 하나, 둘, 셋, 6개의 p 오비탈이 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얘네랑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에 복잡한 MO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얘기죠. 자, 근데 이 6개의 p 오비탈을 한꺼번에 고려해 주면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두 단계를 거치려고 그래요. 두 단계. 먼저 이거 G축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분자가 있는 쪽을 G축. G축 방향에 있는 p 오비탈부터 먼저 고려해 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나머지 p 오비탈은 두 번째 단계로 고려해. 두 단계를 거치려고 그래요. 먼저 G축 방향에 있는 p 오비탈하고 얘네하고 상호작용을 먼저 고려해주고 나머지 오비탈은 두 번째 단계에서 해주겠다는 거죠. 따라서 뭐를 고려해줄 거냐? 2pga 2pg b 오비탈과 얘네하고 상호작용을 1단계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CO2도 무슨 대칭성이 원점에 관한 대칭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분자 오비탈도 만들 때 원자 오비탈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분리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얘는 무슨 오비탈이죠? 그래서 오비탈. 카본은 원점에 있는 오비탈이에요. 따라서 얘는 게라데 오비탈. p 오비탈은 부호가 있으니까 운게라데 오비탈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얘라는 거죠. 얘는 원점은 여기에 있는데 p 오비탈은 이렇게 있는 오비탈이잖아요. 2pg 오비탈도 맞아. 얘는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두 개를 아까랑 똑같이 s 오비탈과 마찬가지로 더하고 빼가지고서
게라데하고 운게라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게라데 오비탈은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돼. 얘하고 얘를 더해주게 되면 이 오비탈, 이거 게라데 오비탈이에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빼줘. 그럼 어떤 오비탈이 만들어지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운게라데 오비탈을 만들어줘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카본과 상호작용하는 옥시전 오비탈은 2pga, 2pgb가 아니고 2pga 플러스 2pgb 아이고. 그 다음에 2pga 빼기 2pgb가 얘네랑 상호작용하더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2pga, 2pgb가 얘네랑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의 조합 2pga 플러스 2pgb 2pga 빼기 2pgb가 얘네랑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쉬워져요. 그 다음은 자, 그러면 요 게라데 오비탈, 이거 게라데 오비탈, 게라데 오비탈은 뭐랑 상호작용하냐? 게라데 2s랑 상호작용할 거예요. 여기 게라데 오비탈이랑 여기 게라데 오비탈은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을 만들 것이고 어딘가에 안타이 본딩을 이제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요 본딩 오비탈이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이게 카본의 2p, 아이고 2s 오비탈이구나. 2s 오비탈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 부호가 같이 그려줘야 되겠죠. 결합 오비탈이니까.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게라데랑 여기 게라데랑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어줘요. 이건 지워주도록 할게요. 얘도 이제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끝났어. 자, 그러면 뭐가 남았나요? 여기 운게라데 오비탈이 남았네. 여기도 운게라데죠, 여기도. 여기 운게라데는 여기 운게라데랑 상호작용해서 똑같은 상황이면 아까랑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가 2pg, 2px, 2py. 그럼 셋 중에 뭐랑 상호작용할 것이냐?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얘네랑 오버랩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아까 베릴륨 하이드와 똑같은 이유로 이 오비탈하고 2px랑 2py랑 오버랩을 해보면 제로가 되더라. 그래서 얘네랑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얘랑 얘 옮게다랑 상호작용하는 놈은 2pg더라 라는 얘기. 그래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해서 본딩 만들고 어딘가에 안타이 본딩을 만듭니다. 자, 2pg하고 여기 옮게라데랑 상호작용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요. 여기가 카본의 2pg 오비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 오비탈 그려줘.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게? 본딩이 만들어지게. 그래서 2pg 오비탈하고 여기 옮게라데 오비탈이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결합 오비탈이 만들어진다.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또 마찬가지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2pg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2pg, 여기 옮게라데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축 방향의 인터랙션은 다 끝났어요. 그 몇 개가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남았니? 6개. 먼저 카본에는 2px, 2py는 뭐죠? 카본에는 2px 오비탈, 2py 오비탈은 칠판에 수직인 py 오비탈이 남아있죠. 옥시전에도 4개, 2개씩 남아있잖아요. 옥시전에도 2px 오비탈, 2py 오비탈 남았고 여기도 2px, 2py 오비탈 이렇게 남아요. 그렇게 6개가 남아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 2px, 여기 2px, 여기 2px 3개 남았고 칠판의 수직으로 2py, 2py, 2py 이렇게 해서 6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px 3개, 여기 2px, 여기 2px, 여기 2px가 우리가 해왔던 MO를 형성해주는 거예요. 2px, 2px, 2px 3개가 MO를 하게 되면은 본딩, non-bonding, 안타이 본딩 이렇게 만드니까 얘는 그려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될까요? 뿔 본딩 오비탈 뿔 no contribution 마이너스 non-bonding 오비탈 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3개가 만들어지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진다. PX, PX, PX 세 개가 해서 본딩, non-bonding, anti-bonding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똑같은 위치에 뭐가 있을까요? PY, PY, PY가 똑같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위치에 본딩, non-bonding, anti-bonding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는 거예요. 끝. 이것이 CO2의 MO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가자면은 사실 H3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가자면. 자, 그래서 CO2는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은 토탈이 1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16개를 배치시켜주기 위해 먼저 여기부터 집어넣어야 되겠죠. 시그마 오비탈을 하나, 둘, 셋, 넷. 시그마 오비탈이 2개가 있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게 넘버드 오비탈까지 채워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CO2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자, 근데, 자, CO2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선형 구조를 하죠, 이렇게. 근데 NO2 플러스는 어떨까요? CO2하고 NO2 플러스를 비교하면 똑같아요. NO2 플러스도 전자가 몇 개냐면은요, 얘도 CO2랑 똑같이 16개예요. 얘도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럼 똑같이 그려져요. 차지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려져요.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NO2 플러스의 MO 다이어그램 똑같이 그려. 이렇게 그려져요. 나이트로젠의 에너지 주기가 살짝 다르긴 하겠지만 똑같이 그려져요. NO2 플러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NO2 플러스는 따라서 자기적인 성질을 측정해보면 뭐가 될까요? 다이아 마그네틱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모든 전자들이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질문은 NO2 플러스에서 2개의 전자를 추가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NO2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NO2 마이너스의 자기적인 성질은 어떻게 되겠느냐가 질문이에요. 그럼 요것만 뚫어지게 바라본 사람은 아, NO2 플러스에다가 전자 2개 추가하면 2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겠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만 본 사람은 아, 그러면 2개 전자가 쌍을 이루지 못하니까 얘가 파라마그네틱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파라마그네틱 하나. 근데 얘가 아니야. 얘는 다이아마그네틱해요. 왜 그러느냐? 얘는 선형 구조죠. 얘는 NO2 플러스는 CO2랑 마찬가지로 선형 구조. 근데 NO2 마이너스는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벤트 구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의 MO가 그려지지. 이거는 기본 가정이 뭐예요? 이게 선형이다라고 가정하고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NO2 마이너스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NO2의 전자 구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은 CO2의 이거 100% MO로 설명한 거거든요. 내가 100, 여기 VB 이론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100% MO로 CO2의 전자 구조를 설명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꺾어진 분자인 NO2-도 MO로 한번 설명하게 될 텐데 그게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일반 수업 시간에 NO2-를 100%로 MO로 설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유기화학자들이 잘 쓰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NO2-를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유기화학자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지만 분자의 골격을 이루는 시그마 결합은 VB 이론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파이 결합은 MO 이론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NO2-를. 자, CO2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CO2는 100% MO로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분자가 꺾어졌을 때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떤 방법을 쓸 거냐? 꺾어진 분자였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그마 결합은 VB 이론으로 나머지 파이 결합은 MO 이론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그래서
O3의 루이스 다이아그램 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갑자기 왜 O3가 나오느냐? NO2 마이너스 하고요. O3가 전자 개수가 똑같아요. 18개죠. 18개. 전자 개수가 같고요. 얘 루이스 다이아그램이랑 얘 루이스 다이아그램 똑같아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프린트물에는 내가 O3로 그려져 있거든요. O3. 근데 얘랑 얘는 똑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O3로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NO2 마이너스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O3를 어떻게 설명? 얘도 똑같아. 시그마 결합은 VB론으로, 파이 결합은 MO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VB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루이스 다이아그램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3장에서 루이스 다이아그램을 그려봤지만요. 루이스 다이아그램 한번 그려보면은 O3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공명구조가 그려지죠. 이렇게 공명구조가 그려져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지금 내가 네 전자쌍들이 나오는데, 자, 네모진 전자쌍들 있거든요. 지금 네모진 전자쌍들은 왼쪽 공명구조나 오른쪽 공명구조에서 위치가 바뀌지 않는 전자쌍들이에요. 반면에 지금 동그라미 친 전자쌍이죠. 별표 친 동그라미 친 전자쌍. 얘네는 위치가 바뀌어. 이 별표 친 전자쌍은 왼쪽 공명구조에서 오른쪽 산소에 있다가 오른쪽 공명구조는 왼쪽 산소에 있어요. 위치가 바뀌어. 움직이는 전자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결합이죠.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이거든요.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도 위치가 바뀌지가 않아. 근데 움직이는 결합이 있네. 요 결합. 동그라미 친 요 결합은 결합의 위치가 막 바뀌어, 막 돌아다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움직이는 결합이 전자쌍, 움직이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루이스 VB론에서 뭐가 필요하죠? 여기 어떤 혼소 오비탈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sp2 혼소 오비탈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어떤 혼소 오비탈을 사용할 거냐? sp2 혼소 오비탈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산소에는 2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 2개 가지고서 혼성 오비탈을 이용을 해서 그 sp2 혼성 오비탈 중에 하나는 뭐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비공유 전자쌍을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2개 sp2 오비탈은 양쪽 끝에 있는 산소와 뭐 하는 데 사용하냐면은 시그마 결합을 하는 데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3개의 p 오비탈 중에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p 오비탈이 있잖아요. 이 p 오비탈은 어느 방향에 있는 p 오비탈이죠?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은 분자가 놓여 있는 평면에 수직한 방향의 p 오비탈이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오비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p 오비탈은 칠판의 수직한 방향의 p 오비탈이다라는 걸 기억해요. 자, 근데 양쪽에 있는 산소 봅시다. 양쪽에 있는 산소는 2s 오비탈, 2p 오비탈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먼저 여기 전자 어디에 들어가냐? 2s에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 전자 2p에 들어갈 텐데 이것도 질문은 2p 오비탈이 3개가 있거든. 3개 2p 오비탈 중에 어느 방향의 2p 오비탈에 이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냐가 질문이에요. 자, 어느 방향의 2p 오비탈에 들어가냐면은 요 시그마 결합이죠. 시그마 결합에 수직한 방향의 2p 오비탈에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요 방향의 2p 오비탈은 뭐 하는 데 쓸까요? 가운데 있는 산소와 시그마 결합하는데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은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은 방금 얘기했지만 비공유 전자쌍에 들어가고 나머지 p 오비탈이 남죠. 나머지 p 오비탈은 어느 방향이냐면은 칠판의 수직한 방향의 p 오비탈이 남아. 그게 바로 뭐 하는 데 쓸까요? 여기도 아까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이 수직한 방향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p 오비탈 남아 있고 여기도 p 오비탈 남아 있고 여기도 p 오비탈, 이 세 개가 뭘 하는 거죠? 그게 바로 MO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은 이쪽 방향은 시그마 결합을 하는 데 쓰고
나머지 이쪽 방향은 남아있는 p 오비탈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운데 옥션에도 칠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p 오비탈, 그러니까 p 오비탈이 3개가 남아있어요. 이쪽 방향이 하나, 여기 방향이 하나, 여기 3개의 p 오비탈이 남아있어요. 그 3개의 p 오비탈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부터 MO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MO.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죠. 본딩, non-bonding, anti-bonding 이렇게. 본딩 오비탈을 그려라 그러면은 계속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뿔, no contribution, 마이너스. 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질문. 자, MO를 그리는데 여기다 전자 몇 개 집어넣어줘야 되냐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O3 혹은 NO2-는 몇 개의 전자를 갖고 있냐면은 18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거는 시그마 결합은 VB 이론으로, 파이 결합은 MO 이론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먼저 VB 이론으로 어사인이 되어 있는 전자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비공유 전자쌍 VB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p 오비탈, 여기 2s 오비탈, 여기 2p 오비탈, 2s 오비탈, 하나, 둘, 셋, 넷, 5개가 토탈이 10개의 전자쌍이 VB 이론으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도 VB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14개가 VB 이론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5, 10개. 그 다음에 시그마 결합, 4개. 그래서 토탈이 14개가 VB 이론으로 설명이 됐어요. 근데 전자는 몇 개죠? 18개. 따라서 MO 이론으로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4개. 그 4개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본딩 오비탈에 이렇게 2개, non-bonding 오비탈에 이렇게 2개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요 MO에서 나온 전자하고 아까 얘기했던 얘랑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의 깊게 보라는 게 있었죠. 별표친 전자쌍, 별표친 비공유 전자쌍하고 별표친 결합 전자쌍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움직이는 거. 나머지 것들은 짱 박혀 있어. 움직이지가 않는데 움직이는 것들. 바로 별표친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어떻게 됐죠? 어떨 때는 왼쪽 카본에 있다가 어떨 때는 오른쪽 카본에 있다는 얘기,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서. 왼쪽 카본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카본에도 있을 수 있는 움직이는 전자쌍이라는 얘기예요. 이 결합 전자쌍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2개 원소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플러스가 전체 분자에 퍼져 있잖아요. 모든 분자 전체 퍼져 있는 전자쌍이에요. 바로 그 결합 전자쌍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어느 특정한 2개 원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다가 막 움직이는 분자 전체에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릴 때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린다고. 이 파이 결합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점을 갖다 분자 전체에 퍼져서 그리기도 해요. 분자 전체 퍼져 있다라는 얘기.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자쌍이 바로 뭐냐? MO 이론에서 말하는 이 결합 전자쌍이다 라고 설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전부 다 쌍을 이루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O2-는 그래서 다이아마그네틱하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CO2, O3 혹은 NO2 플러스 NO2-를 봤죠? 얘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냐면은 16개고요. 얘는 밸런스 일렉트론이 몇 개냐? 18개예요. 구조는 얘가 선형 구조죠. 얘는 벤트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16개에서 17개가 되면서 확 바뀐다는, 구조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우리 되게 쉽게 설명하죠. 루이스 다이그램에서는, 루이스 다이그램 그리면은 얘가 꺾어진 구조라는 걸 쉽게 설명하잖아요. MO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죠? MO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YC 다이그램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내가 나눠준 프린트물에 보면은 여기 요 YC 다이어그램 요 그림 부분 있거든요. 요 복잡한 부분. 아까 제가 YC 다이어그램하고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그런 거 그림이 있었잖아요. 뭐 동작 구조가 바뀌면 떨어지는 놈이 있다, 올라가는 놈이 있다, 안 변하는 놈이 있다, 떨어지는 놈. 이걸 YC 다이어그램을 했잖아요. 자, CO2도 그런 거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프린터블에 보면은 여기가 CO2예요. 이 각도가 180도일 때의 에너지 주입이에요. 이 각도가 180도에서 꺾어져 가지고 90도가 될 때 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거 YC 다이어그램으로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CO2에서 맨 아래쪽은 이제 3시그마지라는 오비탈인데 이게 보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 준위가 뭐 거의 안 바뀌어요. 크게 안 바뀌어. 각도가 180도에서 90도로 꺾어지더라도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자, 2시그마의 오비탈도 여기도 뭐 크게 변화가 없네. 그 다음에 4시그마지도 살짝 올라간 듯 보이지만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네. 그 다음에 3시그마유도 살짝 올라가지만 크게 변하지가 않아. 1파이유도 자, 시그마 오비탈은 하나밖에 없지만 파이 오비탈은 두 개씩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파이 오비탈은 1파이 오비탈은 살짝 내려가긴 하지만 얘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1파이주는 눈에 띄죠. 1파이 오비탈은 눈에 띄게 어떻게 되죠? 올라가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2파이유는 더 급격하죠. 2파이 오비탈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오비탈이다. 이 두 개가 아주 특징적이다라는 거죠. 나머지 오비탈들은 뭐 그렇게 변하지가 않는데 1파이지 오비탈은 급격히 올라가는 오비탈, 2파이 오비탈은 급격히 떨어지는 오비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아까 CO2는 몇 개의 전자가 있냐면은 16개의 전자가 있다고 해서 한번 채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어디까지 채워지죠? 1파이유까지 채워지는 거. 1파이지죠. 1파이지까지 채워져요. 16개의 전자가 있는 CO2는 어디까지 채워지냐면 1파이지까지 채워지는데 1파이지 오비탈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각도가 꺾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급격히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라는 얘기죠? 180도일 때가 가장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오비탈은 180도일 때가 가장 안정된 상태야. 그래서 얘가 꺾어지려고 그러겠어요? 안 꺾어지려고 그러겠어요? 안 꺾어지려고 그런다는 거죠, 얘는. 그래서 CO2는 180도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전자가 하나가 딱 추가가 돼서 17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전자가 어디로 올라가지, 보면은? 2파이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야. 근데 2파이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야?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꺾어지게 된다는 거야. 꺾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CO2가 NO2 플러스거든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NO2. 그 다음이 뭐냐면은 NO2 마이너스. 여러분들 루이스 다이그램 그리면은 NO2하고 NO2 마이너스는 꺾어진 분자인 거죠. 그거를 루이스 다이그램에서는 루이스 다이그램으로 설명하지만 MO에서는 YC 다이어그램 이 그림으로 설명하네요. 봐라, 분자부터 봐라. 2파이로 보니까 없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16개까지는 선형 분자지만 전자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꺾어진 분자가 된다라고 이 그림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MO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VB하고 MO를 이용해서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까지 했고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주로 이제 MO를 배웠지만 이제 VB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두 이론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두 이론을. 자, 먼저 MO는 어떻게 전자구조 설명하냐면은 여기 1s의 오비탈이고 두 개의 프로톤으로 구성된 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1s의 오비탈, 1s b 오비탈을 쓰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의 본딩을 만든다. 본딩 오비탈은 근사적으로 1sb다. 근데 전자가 두 개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 본딩 오비탈로 들어간다는 것이 에버 이론이죠.
따라서 얘를 함수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전자하고 2번 전자가 죄다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1sa 플러스 1s. 이걸 함수꼴로 써주자면은 본딩 오비탈 1sa 플러스 1sb에 1번 전자가 들어가고 또 2번 전자도 똑같은 오비탈에 들어가죠. 2번 전자도 똑같은 1번 전자도 1sa 플러스 1sb도 2번 전자도 1sa 플러스 1sb로 들어가더라라는 그것이 문제 오비탈에서 주장하는 파동함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를 풀어보면 항이 4개가 나와요. 항이 4개가 나와서 첫 번째 항은 1sa1, 1sa2 얘랑 얘 곱해주기거든. 그 다음에 1sb1, 1sb2 그 다음은 1sa1, 1sb2 마지막 항은 1sa2, 1sb1 이런 식으로 여기 항 2개 나오고 항 2개 나오고요. 곱해가지고서 보면 항이 4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앞에 2개 항 얘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냐면요. 먼저 첫 번째 항을 보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첫 번째 전자도 A 프로톤 S 오비탈에 두 번째 전자도 A 프로톤 S 오비탈에 있다는 얘기거든. 2개 전자가 전부 A 프로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건가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죠? 2개의 전자가 모두 A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A가 마이너스 차지 띄고 있다는 얘기. B는 없고. 이거는 반대로죠. 2개 전자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B에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반대로 이런 상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2개가. 이거 무슨 상태죠? 이거? 아이오닉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요 항은 아이오닉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항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요 세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은 어디서 봤던 거죠? 이건? 베일러스 본드 제어리 혹은 코발런트 항을 나타내주는 1번하고 2번의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결론은 뭐냐? MO 이론은 코발런트 항하고 아이오닉 항이 섞여 있는 거를 표현하더라라는 얘기죠. 결론은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딱 보는 순간 뭐가 기억이 나냐면 3장에서 뭘 배웠냐면은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정의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2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멀리캔의 방법이 있었고요. 펄링의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멀리캔의 방법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지금 정의했냐면 이온 에너지에다가 일렉트론 오펙트를 더해서 2분의 평균값을 얘를 정의하는 거였었는데 얘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어떤 원소는 얘가 측정이 안 되는 거라서 좀 곤란하다고 했었는데 반면에 펄링의 방법에서는 결합 에너지 측정해서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를 측정하는데 그 이론적 근거가 뭐냐?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AB 원소로 이루어진 분모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항이 합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 결합의 성격도 있고 이온 결합의 성격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공유 결합의 성격으로 비교된 결합 에너지하고 이온 결합의 성격으로 비교된 결합 에너지 합으로 표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폴링의 일렉트로 네거티비티 이론의 근거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거. 몰리큘러 오비탈 이론이 바로 그걸 설명해요. 이거는 아이오닉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항이고요. 이거는 코발런트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항. 두 항이 합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론적 근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자면은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되나? 공유 결합으로 뒤되는 결합 에너지는 어디가? A2 분자의 결합 에너지, B2 분자의 결합 에너지에
기하 평균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거야. 이온 결합으로부터 유도되는 놈은 뭐에 비례하다고 그랬냐면은 두 원소의 일렉트론 네가티비티 차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표현되더라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론적인 결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지, 그지?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항의 합으로 표현되더라는 이 이론적 근거가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는 몰리큘러 오비탈 이론에 보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자, 근데 이 이론의 단점이 뭐냐? 단점이 요 항하고요. 요 항의 비중이 똑같아. 똑같은 비중이야. 코발런트 항하고 아이온 항은 비중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어떤 분자는 공유결합의 성격이 큰 분자도 있고 어떤 분자는 또 아이오닉 성격이 큰 분자가 있는데 얘네는 몰리큘러부터는 일률적으로 이 비중이 다 똑같이 맴들어 버리는 거야. 이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좀 그런 불합리한 것을 타개시키기 위해서 람다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도입을 해요. 그래서 람다를 바꿔주는 거야. 실험 결과를 잘 맞춰주기 위해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아이오닉 항이 좀 큰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 람다를 1보다 큰 거를 살짝 집어넣어 준다는 거지. 이 분자는 좀 코발런트 항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러면은 람다를 1보다 작은 걸 집어넣어 준 해가지고서 그 융통성을 발휘하는 식으로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HF하고 HI를 비교해 보면요. HF는 보통 코발런 캐릭터가 큰 분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반면에 HF는 아이오닉 캐릭터가 큰 분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자역학에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걸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자 오비탈이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갖는 분자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걸 푸사이 A라고 부르고 여기 푸사이 B라고 부르고 할게요.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면은 새로운 두 개의 에너지 준위를 갖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오비탈은 뭐를 더 많이 담는다 그랬냐면은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담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오비탈의 주성분은 푸사이 B야. 그러니까 푸사이 B가 얘가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푸사이 B 오비탈이 더 높은 준위에 있는 푸사이 B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만든 게 얘다라는 거죠. 얘는 푸사이 B였다는 거야. 근데 얘가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살짝 뭐가 섞여 들어오냐면은 푸사이 B 오비탈이 성분을 살짝 섞여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이거. 푸사이 A가 더 높은 진이 푸사이 B랑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주성분은 뭐죠? 주성분은 푸사이 A야. 근데 푸사이 B 성분이 살짝 섞여 들어오면서 얘가 에너지가 떨어지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이거 C가 상당히 큰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차이가 많이 엄청나게 나버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럼 얘는 거의 푸사이 A다라는 차이가 엄청 클 때는요. 얘가 여기에 거의 섞여 들어가지를 못해. 그냥 얘는 원래 그냥 자기 자신이야. 서로 상호작용을 못한다라는 거야. 요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린트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맨 아래쪽하고 맨 위쪽 커브만 보도록 할게요. 맨 아래쪽에 HI 커브가 있거든요. HI가 H 플러스 I 있잖아. 자, 이거는 중성 H와 I의 포텐셜 커브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건 아이오닉 스테이트야. 자, H 원자가 I 원자가 중성 분자일 때 포텐셜 커브, 아이오닉 상태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 커브예요. 우리가 그 3장에서 하픈 메커니즘이라고 기억나세요? K 플러스 F가 K 플러스 F 마이너스 만드는 반응에서 그때 우리가 두 개 커브 그렸었던 거 기억나요? 아이오닉 커브, 뉴트럴 스테이트 두 개 그렸어요. 아이오닉 커브는 이런 모양이다.
뉴트럴 스테이트는 이런 모양에서 두 개 그렸었죠. 그때 특징은 얘가 이게 만든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얘도 두 개 그리는 거예요. 얘도 뉴트럴 스테이트의 커브, 아이오닉 스테이트의 커브 두 개를 그렸어. 근데 얘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야. 반면에 맨 위쪽에 HF는 이 두 놈이 상당히 가까워. 얘는 점선으로 그려진 거죠. 점선으로. 요것이 H 플러스 F야. 뉴트럴.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된 것부터 먼저 보자. 점선으로 된 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얘는 두 상태의 차이가 굉장히 커. 얘는 굉장히 가까워. 이게 뭐냐?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두 개가 에너지 차이가 엄청 커. 어떤 놈은 상당히 가까워. 그런 케이스에 가까울 땐 서로가 상호작용해서 섞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멀리 벌어졌을 때는 잘 안 섞인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HI가 바로 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HI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 그래서 두 개가 섞이지가 않아. 그냥 얘는 그냥 얘야. 그냥 얘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얘는 위에 아이오닉 스테이트가 여기 섞여 들어가지가 않아요. 얘는 그대로 그냥 코밸런트 스테이트라는 거, 뉴트럴 스테이트. 그래서 얘는 그냥 공유결합이야. 근데 얘는 상당히 가까워져.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다는 얘기야. 얘가 아래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성분이 섞여 들어오냐면 위에 아이오닉 스테이트의 성분이 섞여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뉴트럴 스테이트, 코밸런트 스테이트인데 이쪽에 코밸런트 스테이트인데 위쪽에는 아이오닉 스테이트랑 상호작용하면서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오느냐 여기에 플러스 아이오닉 스테이트의 성분이 섞여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HF는 그 아이오닉 캐릭터가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요 원래 계획은 7장이었는데 6장까지 하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혹시 6장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자,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간단하게 문제를 내가 세 문제 실제 가져왔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